상품 자체는 굉장히 좀 평평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교통이 불편합니다. 내 투자 금액을 최소화하면서 네, 대표님, 인천 서구에 청라, 루원, 검단 이렇게 주요 지역 3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지역들이 만들어진 시기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네. 주거 환경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각각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고 추후 또 이제 개발 중이니까 그래서 변화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래에는 요 3 지역이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이며 가능하시다면 이 3 지역 중에 최종 승자, 주거 환경 중에서 최종 승자가 네. 어디가 될까라고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라의 서구에는 대표적인 택지지구가 3곳이 있죠. 서구에 3개의 택지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투자가 관심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청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주가 완료가 된 도시이고 호재들이 실현이 되어야 되지만 그 주택, 상품 자체는 굉장히 좀 평평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청라도 30에서 35% 정도 하락된 거래가 꽤 많이 있었고 대장단지라고 할 수 있는 한양수자인도 전고점이 거의 12억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6억대 거래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호가로는 한 7억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는 거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도시이고 인천 내에서도 송도와 청라 2곳은 인프라가 이미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기에 좋습니다. 단, 교통은 아직 불편하죠. 환경이나 학교나 그리고 상품 자체는 거주하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서울로 출퇴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루원 같은 경우에는 입주장을 겪고 있고 이 입주가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투자로서의 가치가 조금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루원시티를 투자로 염두에 두고 계신 분 혹은 실수요로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올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루원시티는 일단 철도가 있긴 있습니다. 인천 2호선을 이용하셔서 가정역에서 두정거장 아래로 내려가시면 성남역 7호선 라인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바로 접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청라보다는 철도망을 이용한 교통 여건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검단인데요. 검단은 지금 2단계, 3단계가 아직 조성되지 않아서 1단계가 호우금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대장단지를. 호우금이 올해 6월부터 시작해서 거래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6월 호우금 같은 경우에는 호갱노노 실거래가 사이트에서는 4억대로 이제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현상의 셈법이 따로 있는 거여서 검단의 호우금 상단이 4억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현장에서는 원하시는 매물을 만나보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단에서는 상단이 한 6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를 하고 있는 하단의 아파트들, 입주가 1단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하단에서는 4억대의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은 입주가 진행된 단지도 많이 있는데 투자와 실거주 두 가지의 교집합을 챙기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서구에서 선택하셔도 좋은 단지입니다. 단, 검단도 철도망이 아직은 부족하죠. 철도망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향후에 지금 인천 1호선이 계양역에서 연장해서 청라 101, 102, 103역으로 들어오는 인천 1호선이 착공을 해서 2020 한 5년경 혹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는데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통을 하게 되는 인천 1호선 라인을 타고 밑으로 내려오면 계양역이라는 곳은 인천 1호선도 있지만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강남으로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역 이렇게 빠르게 서울 시내로 접근하실 수 있는 교통망을 검단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인천에는 3개의 택지지구가 있고요. 청라, 루원, 검단입니다. 이 중에서 실거주 만족도 그리고 실수요자라면 지금 청라에 투자하셔도 본인의 자금 여력에 따라서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큽니다. 저가 단지에서부터 고가 단지까지 스펙트럼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나의 자금 상황에 맞게 실수요로 접근하신다면 저는 훌륭한 주거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루원시티입니다. 루원시티는 올해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역이고 루원시티 입주장에서 종잣돈 규모가 조금 적으신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라든지 이런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단입니다. 저는 검단을 포스트 동탄이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동탄이 11만 세대인데 이 동탄이 언제 다 입주하나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넓디 넓은 동탄이 다 채워졌고 그리고 채워지면서 동시에 동탄이 그 인프라와 그리고 투자 가치, 거주 만족도가 동시에 충족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굉장히 가파르게 시세가 오르게 됐죠. 자, 검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검단도 지금은 1단계 입주로 그리고 입주장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인천 시장이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좀 좋지가 않죠. 이런 틈을 타서 검단이 굉장히 저가 4억대 매물들이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천이라 하더라도 4억대 분양가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검단이라는 인천의 네임드 시티에 실거주 그리고 지금은 실거주하기 어렵지만 투자로서 검단을 선택하신다면 2년, 4년 후에 꽤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 서구는 지금이 저점은 아니더라도 무릎 이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천 서구를 공부하시고 그리고 인천 서구의 미래 가치를 가져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대표님 아무래도 입지에서 중요한 게 교통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서구 같은 경우에 청라, 루원, 검단 이 세 지역에 현재 교통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요. 네.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 지역들에 최근에 새로 들어간 노선이라든가 이런 교통 호재들이 있는데 그 교통 호재들이 실현됐을 때 결국 이 세 지역에서 받을 수혜와 그랬을 때 이 세 지역 중에서 교통 입지 조건에서 최고의 승자는 어디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구는 아마 인천에서 가장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 아마 그 변화의 중심에는 교통망 호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구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 3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청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단 신도시가 있고 루원시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3개가 다 연결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통 호재는 3개 지역 다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라는 이제 2기 신도시랑 비슷한 시기에 2000년도 중반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한 도시로서 지금은 이제 거의 완성이 된 상태이고 도로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지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루원시티는 규모는 좀 작지만 어떻게 보면은 검단과 청라 사이에서 중간에 가게 역할도 하면서 그리고 또 베드타운으로서 교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또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 왜냐하면은 입주도 가장 많고 여러 가지 호재들도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일단 루원시티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검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의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지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아직 1지구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2지구, 3지구가 본격적으로 입주할 때쯤이면은 검단 신도시는 아마 지금과는 완전 다른 위상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됐을 경우랑 미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서로 좀 다른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실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에 따라서 입지를 선택하는 방법들이 좀 다를 텐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가장 거주하기 좋은 곳은 청라입니다.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 가치, 지금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 올라가는 투자 수익률력의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아마 검단 신도시가 더 클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보다는 세 지역 다 호재가 많고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일단 세 개 지역을 정리해 드린 후에요. 교통 호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교통 호재만 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교통이 불편합니다. 매우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불편한 걸로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오늘 언급을 하지 않겠죠. 이 불편한 것들이 해소되고 편리한 지역으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과의 연계성이 되게 중요한 입지입니다. 인천이라고 한 지역 8개 구 중에서 서구라고 하는 지역들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서울과의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교통망의 호재들이 되게 중요할 텐데 도로 부분이 있고 철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부분들은 점점 더 갖춰주고 있고 우리가 좀 실제로 많이 이용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철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통, 도로 부분의 확장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서울과 서구의 교통망을 연결하는 것들에 있어서 철도 교통망의 호재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철도 교통망 중에서도 특히 서울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7호선 이 개통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7호선 같은 경우는 성남역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성남역에서 청라 신도시를 지나서 그 청라 국제도시역 공항철도까지 가는 것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착공했기 때문에 이 노선들이 개통이 되게 되면은 청라 신도시에서도 서울을 강남까지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고요. 루원시티에서도 환승하지 않고 서울 강남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고요. 당연히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도 갈 수 있는데 다만 청라 신도시와 루원시티는 7호선 한 번에 갈 수 있고요. 검단 신도시는 인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을 좀 갈아타고 가야 되는 좀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검단 신도시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공항철도와 멀지 않기 때문에 공항철도는 서울의 강북지역, 종로구 중구에 또 출퇴근하기 편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각 신도시마다 장단점들이 있고 7호선 연장 때문에 혹은 1호선, 2호선, 여기서 1호선, 2호선은 인천 지하철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2호선의 연장으로 인해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철도 교통망이 갖춰진다는 측면에서 검단도 루원시티도 청라 신도시도 철도 교통망은 향후 5년 이내 혹은 10년 이내에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7호선과 인천 지하철 1, 2호선의 역세권 지역들은 지금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장님. 인천 서구를 보면 마치 그 중국의 삼국지, 우리나라, 송나라, 네. 온나라를 연상시켜요. 네. 위치도 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삼국지에서 이 위초고 세난 제외하고도 무력으로만 보면 삼국의 그 어떤 영웅에도 뒤지지 않는 인물 있죠. 바로 여포인데요. 일기당천. 사실 서구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루원이라든가 검단이라든가 청라 이외에도 일종의 뭐랄까요? 다코스라고 할까요? 그런 여포와 같은 일기당천의 역할을 할 지역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애매하긴 한데 이거.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공고하게 입지가 이제 딱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뚫은 지역이 검단 신도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부각을 받고 있는 지역이 루원시티일 텐데요. 또 요 사이사이에 또 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구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3개 신도시 사이사이에 이 신도시를 채우는 굉장히 좋은 단지들이 현재 입주도 하고 있고 입주를 한 지역도 있고 꼭 분양을 할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 기존에 있는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새로운 대형 단지들도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개별 단지로만 볼 때에는 크게 이게 부각을 받을까? 서울 사람들이 올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단순히
그 한 개 단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청라, 루원, 검단 사이사이에 존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신도시에 있는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그리고 또 그 외에 빠진 지역들에 있는 새로운 수요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지역들은 메인 신도시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교통망의 호재라는 것들이 이 작은 단지들 또 한테도 충분히 호재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작은 지역들, 어떻게 보면 세계 신도시를 채우는 단지들의 역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략하셔도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표님 그 네. 인천 서구에 네. 청라, 루원, 검단인데 이제 또 이 지역마다 가격적인 특성도 좀 다르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든 실거주를 하든 이제 주택을 매매하려면 네.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레버리지 네. 활용이잖아요. 네. 조금씩 이 지역들의 뭐 매매가도 다르다 보니까 네. 뭐 접근하는 대출 방법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기에 네, 네. 이 서구 지역에 적합한 네. 추천하실 만한 대출 방법들이 있다면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서구의 청라나 루원이나 검단 같은 경우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 지금 뭐 검단도 4, 5억대 그리고 루원, 청라도 다 9억 원 이하로 좋은 아파트들 그리고 좋은 입지 주택들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거기에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아실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 네,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연소득 제한 없이 DSR 미적용 상품으로 해서 최대한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장기간 고정 금리로.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그 은행상의 주담대에 있는 금리보다 그렇게 싸다, 저렴하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서는 4%대 초반 그리고 우대형 같은 걸 쓸 수 있는 조건에 있는 분이라면 3%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사실은 내가 만약에 뭐 다자녀다, 신혼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1, 2%대의 장기적인 고정금리로 이 아파트를 또는 주택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특례보금자리론에 활용을 잘 하시면 DSR 적용받지 않고 그리고 대출 중에서도 이러한 주담대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출을 가장 잘 섞으면 내 투자 금액을 최소화하면서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풀렸잖아요. LTV 지금 이제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DSR 조건에 맞으면 개인명을 했을 때 LTV 60까지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검단, 루원, 청라에 있는 지역도 선대출 플러스 뒤에 전월세 보증금의 레버리지로 인해서 가장 큰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DSR이 완전히 다 풀어진 것도 아니고 고금리 시대가 있기 때문에 해지 방법들도 들어가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출을 좀 더 공부를 하시고 틈새 전략을 펴시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세 지역에서 가장 내가 활용도가 높게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향후 굉장히 입지력이 좋은 곳에 내 대출력을 활용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